예,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시켰었죠. 3%대로 인상을 시켰고요. 그 밖에 오늘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거기에다가 사우디 분노의 날 시위 예정 등이 겹치면서 변동성이 큰 하루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가 이 시각 22포인트 하락한 1978로 1980선도 내줬고요. 코스닥 역시 약보합권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주변국 아시아 증시도 오늘 일제히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내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원센터입니다. 금리 인상은 이미 예견된 재료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마녀들의 심술에 변동폭을 키우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간 코스피 지수는 낙폭을 더 늘린 상태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23포인트 급락한 197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출발은 1999포인트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2000포인트 내준 가운데 5일선과 20일 이동평균선 모두 하회한 상태인데요. 오늘 개인의 강한 매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로 1% 넘는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 내용으로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의 매수 규모가 늘어나면서 개인이 3,700억 원 매수 우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로 대응하면서 이틀째 팔고 있는데요. 기관이 900억 원 팔고 있고요. 외국인도 2,400억 원 매도 우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선물 시장의 영향을 덜 받는 코스닥 지수는 약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2포인트 하락한 520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523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강해지면서 장중 519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가까스로 520포인트 지켜내면서 0.5% 약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이 184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100억 원 이상 팔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341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증가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낙폭을 키우자 원달러 환율은 장중 상승 반전했습니다. 현재 환율은 2원 60전 오른 1118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1114원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낙폭을 모두 만회하고 1110원대 후반까지 올라온 모습인데요. 금리 인상 재료가 이미 시장에선 반영된 가운데 코스피 지수가 낙폭을 키우자 원달러 환율은 장중 상승 반전한 이후에 1110원대 후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징목표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나흘째 하락하면서 86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현대차 역시 18만 원대 거래되면서 2% 이상 급락하고 있고요. 오늘 LG화학만이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한 달여 만에 40만 원대 주가를 회복하면서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가 저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2%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KB금융도 1.7%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험주인 삼성생명도 약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종목표 모두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은 삼성그룹의 바이오 진출 기대감으로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어제 4% 급락에 따른 반등이 나오면서 0.1%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다음이 2% 이상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SF도 3.8%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게임즈가 강세를 보여주면서 네오이즈 게임즈가 2% 오르고 있고요. GS 홈쇼핑도 3%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한 악화에 대한 전망에 삼성그룹주가 연일 하락하고 있는데요. 반면 삼성 엔지니어링은 예외입니다. 현재 삼성 엔지니어링만이 빨간불 켜면서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수주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에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1분기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로 삼성전자와 삼성전기가 2%, 4%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그룹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삼성의 투자 수혜 기대감으로 바이오 에너지 관련주는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지바이오와 에코페트로시스템이 모두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에코솔루션과 자연과 환경도 2%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전거 관련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전거 관련주가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요. 삼성레저가 6%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천리 자전거도 4% 급등하고 있고요. 빅텍과 A모션도 2%,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자전거에서 전기차 관련주도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고유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전기차 구매 시 50%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이룸 GNG가 11% 오르고 있습니다. 파루가 9%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CTNT가 3%, 삼양옵틱스와 EMW도 1% 이상 오르면서 전 종목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코스피가 1.15% 하락 1978, 코스닥은 520포인트를 지지를 하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집중적으로 상담해 드리는데요.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엑스원의 유창희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유창희 팀장님. 네. 수급이 굉장히 불안하고요. 네.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맞아서 코스피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업종별로는 굉장히 많이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장 대응 전략 좀 짜주십시오. 네, 일단 지금 시장이 어제부터죠. 삼성그룹 관련 악재가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많이 밀리는 거거든요. 예. 전체 다른 종목군들은 그렇게 많이 물론 밀리고 있지만 좀 견조한 모습에서 삼성그룹 전체가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는데 지금 차트적으로 중요한 위치가 원래 어저께 좀 올랐어야 됩니다. 어제 올랐어야 되는데 오르지 못한 부분이 부담감 작용하면서 결국에는 박스권 상단을 맞아버렸죠. 2월달 중순에도 저항이 됐던 2010포인트 정도 저항이 됐는데요. 일단 지금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121선 부근이죠. 1970에서 1980이 지지가 된다라면은 아직은 시장이 추가 급락보다는 기간 조정, 그러니까 약 2000에서 1970 사이에 박스권 흐름을 그리다가 한 다음 주 중에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방향성이 일단 아직 전기전자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아직 바닥을 찍기 전까지는 조금 섣불리 매수하기보다는 다음 주 중에 살피면서 대응하시고 건설주라든지 증권주 같은 걸 좀 관심 있게 보면서 혹은 바닥을 다지고 있는 조선주를 좀 관심 있게 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 막판 들어서 지수가 다시 오를 수 있겠다라는 의견도 있던데 유창희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오늘 만기일인데요. 예. 그동안 만기일에 보면은 최근 4개월 동안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외국인이 매도를 많이 찾거나. 근데 오늘도 한 10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만약에 매수로 의외로 동시 만기에 의외로 매수로 전환된다면 주가는 의외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은 외국인 선물 매도 물량을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한 6,000계약 정도 매도하고 있는데 요게 한 3,000계약 이하로 빠진다라면 의외로 프로그램 매수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선물 돈을 좀 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그래도 지켜보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을 보겠습니다. 먼저 와글와글 게시판을 통해서 들어와 있는 종목 중에 하나금융지주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를 47,330원에 40% 정도로 비중을 꽤 많이 실으신 분 계신데요. 상담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하늘색 꿈이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셨는데 공정위가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신규 상장이, 원래 유상증자 신규 상장이 좀 유예가 되고 있다가 이제 오늘 결정이 났거든요. 예. 그러면 좀 거기에 대한 물량 부담감이 있어서 이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 하나금융지와 예안의 인수가 확정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느냐, 아니면 여기서 그 기대감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이 보이느냐의 갈림길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박스권을 한 2달 정도 그리고 있거든요. 이 위치에서 지금 일단은 47,400원대만 최근에 매수가 됐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지지가 되고 있죠. 22선 45,500원이나 45,000원이 지지가 되면은 박스권 상단이 지지가 되고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일단 지지가만 45,000원 정도에 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지가 45,000원 정도만 잘 살펴보자라는 말씀이셨고요. 자, 이번에도 역시 와글와글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종목 중에서 세트랙 아이 살펴드리겠습니다. 21,300원, 21,130원에 25%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지난달 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시고요. 향후에 계속 들고 가도 될지 알고 싶다고 주식시장의 승자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들고 가봐도 괜찮을까요? 네, 한 1월 달쯤에 사신 것 같으세요. 예. 지난달 2월 달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가 이제 위성 시스템을 이제 설계하고 판매를 하는 회사인데요. 이게 이제 항공 우주 테마 관련해서 주가가 많이 움직였던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나로 발사가 조금 아주 불확실해졌잖아요. 그로 인해서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흘러내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거래량이 너무 없다 보니까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으면 좀 옆으로 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 주식수가 한 300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비중이 한 25% 정도 되시는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찌됐든 지금 걸리는 위치가 2만 원대가 상당히 큰 저항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자리가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지난 한 6개월 정도 지지가 됐던 자리에서 무너졌거든요. 그 자리가 갭으로 무너지고 나서 장대 음봉을 한 번 더 맞아버렸거든요. 지금 차트로 보신다라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지금 강하게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게 2만 원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다라면 일단 비중을 줄이시거나 교체 매매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위치에서 일단
지금 어쨌든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좀 미약하게 되면 다시 박스가 하단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최근에 올라왔을 때 지지가 되던 19,000원이 지지가 안 된다라면은 다시 18,500원이나 18,000원 초반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요. 일단 19,000원 지지 확인하시고 돌파 시에는 상승했을 때는 2만 원 돌파하는지 살피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장 대비해서 강한 종목 중에서 삼성 엔지니어링 문의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1% 오르면서 19만 5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건설주가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23포인트 정도 조정을 받고 있다. 좀 전에 말씀을 해드렸었죠. 자, 삼성 엔지니어링 19만 7,280원에 15% 가지고 계시다고 추가 매수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문의하신 분이 계세요. 추가 매수 하시기보다는 조금 지켜보고 다음 주 중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이 종목이 상당히 강한데요. 건설 중에 상당히 강한 상황에서 거의 V자, 유일하게 현대건설보다도 더 강한 V자 반등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겠죠. 왜냐면 앞에 한 2달 정도 기간 조정을 보였던 그 매물대가 좀 매물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20만 원 강하게 돌파는 좀 힘들 거라 보고요. 아직 그리고 시장이 지금 중동 사태가 확실히 마무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발생한다면은 단기 조정이 나올 수도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면은 다음 주 초반이나 중반에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은 18만 5천 원이라든지 18만 원 초중반에 지금 21선 라인이죠. 여기까지 한번 눌림목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눌렸다가 이렇게 가거나 혹은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쉬었다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그 자리에서 18만 8천 원이나 18만 5천 원 지지되는지 확인하고 추가 매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리가 지지가 된다면은 시장이 전체로 다시 터닝을 하기 때문에 고점이나 신고가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끌고 가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삼성 엔지니어링 봐드렸고, 자, 시장 대비 강한 종목 하나 더 있습니다. OCI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OCI를 39만 원에 사셨어요. 15% 파워스탁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OCI는 목표가 얼마나 잡아보면 좋겠습니까? 예, 지금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목표가를 우리가 함부로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만약에 잡는다라면은 지금 이 종목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상승 추세를 지금 돌파를 하고 있거든요. 상승 추세대가 돌파가 된다라면 그 자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걸릴 수 있는 자리가 42만 원 정도거든요. 42만 원, 42만 5천 원인데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라면은 직전에 한 45만 원대까지는 한 번 더 추가 랠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살피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OCI가 올라가는 이유가 이제 유가 상승이 올라가면서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대체 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관심이 많아지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 이게 조금 더 추세가 유지가 된다라면은 지금 제일 중요한 위치가 40만 원이 최근에 2달 동안 쌍봉을 단기적으로 그렸다가 무너지는 척하다가 올라온 위치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 30만 원이 지지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 40만 원이 지지가 안 되고 무너지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단기 쓰리봉이 될 수 있거든요. 단기 쓰리봉이 돼서 뭐 급락은 아니지만 단기 기간 조정에 빠질 수 있으니까 40만 지지가 놓으시고 좀 중기적으로 보신다면은 한 45만 원 정도까지도 랠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갭상승 출발해서 5% 급등하는 종목 중에서 SK케미칼 문의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하루 만에 매수값 회복이 됐고요. 수익권으로 돌아서셨습니다. SK케미칼을 6만 900원에 사셨고 매수가는 적으셨는데 비중을 적지 않으셨군요. 향후의 전망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오늘 좀 자르고 나오는 게 맞겠습니까? 네, 아니 오늘 뭐 재료가 나와가지고 오른 거거든요. 예. 유럽에 이제 신약이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좀 판매가 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이게 조금 더 갈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먼저 이미 시장에서는 이 주식은 이미 그저께 한번 강한 상승이 나오고 어저께 쉬었다가 오늘 갭상승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게 또 오늘 거래가 상당히 많이 터졌죠. 이 상황에서는 쉽게 꺾이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뭐 일반 개별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세로 간다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무리하게 오늘 자르시기보다는 내일이나 혹은 다음 주까지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올라간다라면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어쨌든 지금 걸리는 위치가 작년에 박스권 지지가 되던 하단이죠. 61,800원, 62,000원 부근이 단기 저항이 되고 있고 또 이 자리가 지난 12월 달에 저항이 됐던 자리인데요. 이 자리가 돌파가 되고 안착이 된다라면은 바로 이렇게 가든가 한 번 더 올라든가 혹은 내일이나 내일 다음 주까지 이렇게 조정을 주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시장이 나쁘진 않는다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 초반이 중요한데요.
일단 61,500원 정도가 지지가 되는지 살피시고요. 이 자리가 지지가 되면 추가적으로 65,000원이나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요. 일단 지지값만 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반면에 오늘 급락하고 있는 종목 LG 디스플레이인데요. IT 대형주가 전반적으로 흐름이 부진합니다. 삼성전자는 2% 이상 하락하면서 86만 8천 원 선에 머물러 있고요. 지금 상담 들어온 SK 가 아니라 LG 디스플레이죠. LG 디스플레이도 역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36,910원이라고 하시고 비중은 30% 정도 되시다고 합니다. 계속 가지고 가도 되는지 아니면 그냥 손절을 해버릴까요? 하셨는데요. 예, 매수가 이제 이번에 되신 것 같으세요. 예. 최근 박스권 지지가 됐던 자리에서 매수가 되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이제 빠지는 이유가 딱 하나죠. 이제 디스플레이 업황 개선이 지금 미뤄지고 있다는 실적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의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안 좋은 게 LCD나 LED 쪽에서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그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어제는 잘 버텼는데 오늘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부분은 일단은 좀 좋지 않은 모습인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투매를 하기엔 조금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미 이제 실적이 좋지 않다는 건 이미 반영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다른 디스플레이 종목들은 뭐냐면은 실적이 개선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왔던 거에 반해서 LG 디스플레이는 오히려 빠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실적이 안 좋은 부분은 이미 주가에는 반영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 번 더 흘러내리는 거라서 지금 여기서 손절을 하기보다는 좀 지켜보면서 손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지지가를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33,500원까지는 한번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리가 무너진다면 이제 가장 이제 작년 2월 달하고 8월 달에 지지가 됐던 자리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죠. 그 밑으로 추가 하락이 3만 원 초반까지도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33,000원 놓고 일단 대응하시면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주가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수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 좀 급하신 것 같아서 이분 먼저 좀 봐드리겠습니다. 웅진케미칼 농부의 아침님께서 또 한 번 와글와글 게시판에 종목 상담 요청을 하셨는데요. 매수 시점 그리고 향후의 성장성,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웅진케미칼. 예. 예, 웅진케미칼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기업이 조금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아직은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섬유라든지 화학 관련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봤을 때 보신다 그러면 아직 그러니까 개선은 되고 있지만 명확하게 뚜렷한 개선이 없다 보니까 회사가 전체적으로 거의 한 7, 8개월 가까이 박스권 흐름을 띠고 있는 걸 살필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박스권 하단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급락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일단은 어느 정도 바닥이 완성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좀 더 갖고 있는 모습이 좋을 것 같은데요. 매수 시점을 물어보셨는데요.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한 1,200원 정도, 1,200 초중반에, 그러니까 이 자리가 최근에 한 3개월이죠. 3개월 박스를 그렸던 거의 박스가 하단 부분이거든요. 하단 부분이기 때문에 한 1,200원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1,180원에서 1,200원 사이에서 한번 분할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접근하신다면 약간 이 종목은 좀 단기에서 보기보다는 좀 중기로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중기로 대응하신다라면 그 정도 가격에서 매수하셔서 끌고 가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중장기적인 전략 짜주셨고요. 자, 이번에 이녹스 볼 텐데요. 이녹스가 어제 오늘 해서 10% 이상 급락이 나옵니다. 수익을 보고 계시다가 어제 오늘 해서 너무나 많이 수익률이 줄어서 걱정되신다고 문자를 주신 분 계신데요. 이녹스를 12,000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 슈퍼 엄마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어제 오늘 많이 떨어지는데 이제 그냥 매도를 해야 하는 건지 상담해 주십시오 하셨어요. 예, 이녹스를 지금 가지고 계신데 이게 이제 PCB 관련 회사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한 2주 전부터 랠리가 나왔죠. 대덕전자라든지 이스페타시스라든지 관련해서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악재가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확실한 건 아닌데 이제 애플 쪽에서 기기판을 메인보드를 좀 다 대만 업체로 좀 공급을 다양화하겠다는 얘기가 좀 흘러나온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오늘 좀 급락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위치에 상당히 중요한 게 이때 기준 양봉이죠. 저점을 찍었던 언제냐면은
2월 25일에 저점을 찍었던 기준 양봉이 16,300원인데요. 16,000원 정도가 지지가 돼야 됩니다. 이 자리에 30% 정도 선이거든요. 그래서 16,000원이나 16,100원이 지지가 된다라면은 좀 더 갖고 계시면서 박스권 흐름,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18,000원이나 17,500원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입절이나 매도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반대로 16,100원이나 16,000원이 무너지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61선 라인까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FCB 관련된 기업들을 본다면은 한번 주가가 올라올 땐 크게 올라오지만 밀릴 때도 크게 밀리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16,100원이나 16,000원 정도 지지 라인 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지금 당장 매도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16,100원 선 지지 라인만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녹스까지 2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소원의 유창희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다시 한번 보고 가죠. 먼저 유가증권시장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보다 22포인트나 밀린 1979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외국인들이 현재 2,600억 원, 기관이 1,0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8,000계약 이상 매도로 나오면서 지수는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장 상황 잘 살펴보셔야겠죠. 자, 이번에 코스닥 쪽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이틀째 하락 2포인트 조정받은 520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그래도 오늘 중소형주는 대형주에 비해서 낙폭은 적은 편입니다. 개인만이 매수 우위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물가가 급등하자 뒤늦게 한국은행이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김중수 총재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로 올렸습니다. 또 총액 대출 한도 금리 역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금통위의 이번 금리 인상으로 기준금리는 2008년 12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야 3%대로 재진입했습니다. 금통위가 금리를 올린 것은 최근 2개월 연속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물가 안정 목표치를 초과할 만큼 물가 불안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은이 성장 위주의 정부 정책에 끌려다니다 금리 인상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표인 생산자 물가 증가율이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2월 생산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6% 올라 2008년 11월 이후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2월 생산자 물가는 한 달 전보다도 0.7%가 오르며 지난해 7월부터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상품과 서비스가 출하될 때 잡히는 일종의 도매 물가로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됩니다. 한은은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석유 제품 및 화학 제품, 1차 금속 제품 등 공산품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물가 급등에 정부도 총력 체제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경제부처가 모여있는 과천 정부청사에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금년 국정 중에서 성장과 물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물가에 더 심각하게 관심을 갖고 국정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기 3년의 재정부 방문이 세 번째라며 그만큼 경제 문제, 물가 문제가 가장 중요한 국정의 이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제유가 급등과 관련해 에너지 절감이 중요한 요소로 국민적 합의에 의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내 최대 기관 투자가인 국민연금공단이 옵션 쇼크를 일으켜 금융통화위원회에 의해 지난달 고발된 도이치증권과 당분간 거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국민연금은 최근 열린 투자거래위원회에서 향후 6개월간 국내외 주식 및 장내 파생 상품 거래에서 도이치증권을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거래기관이 법령, 규정 등을 위반해 신뢰성을 해칠 경우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는 기금 운용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국내 증시에서 옵션 쇼크를 일으킨 도이치증권을 검찰의 불공정 거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도이치증권은 6개월 일부 영업정지라는 중징계 처분도 받았습니다.
예, 오늘 증시전략센터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옵션 만기일이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오늘 끝까지 장 변동성 잘 확인해 둔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